자, 이번 시간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은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뜻과 함수값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뜻을 살펴봅시다. 자, 함수의 뜻이 뭘까요? 자, 함수의 뜻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관계.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자,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딱 한 단어만 지칭을 하라고 하면 이 관계를 지칭을 해야 됩니다. 자, 함수가 뭐냐? 네,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 x와 y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면 전부 함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자,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자, 이 y라는 값을 자, x에 대한 함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함수라는 건 말입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관계? x가 정해지면 y는 그에 따라서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닭이 있고요. 자, 다리가 있습니다. 자, 닭이 한 마리면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고요. 닭이 2마리면 다리가 4개 있고요. 닭이 3마리면 다리 6개 있겠죠. 자, 닭이 x마리면 그리고 다리를 y라고 했을 때 이 x와 y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y는 2x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다리는 닭의 수의 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x값이 이렇게 정해지면 y값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함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치킨인데요. 네, 치킨은 튀긴 닭이고 여기 있는 닭은 생닭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닭이고요. 자, 치킨과 자, 닭다리. 자, 이 치킨집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치킨을 한 마리 시키면 다리를 2개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랜덤으로 줍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는 거죠. 한 마리를 시켜도 랜덤, 2마리를 시켜도 랜덤, 3마리를 시켜도 뭐 한 마리를 줄 때도 있고 다리 하나를 줄 때도 있고 3개를 줄 때도 있고 뭐 2개를 줄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x값 치킨에 대해서 다리의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처럼 랜덤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함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수학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x가 있고요. 자연수 x가 있습니다. 그리고 y가 있습니다. 근데 y는 약수예요. 자, 이 x의 약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1이면
약수는 1 하나만 있죠. x가 2면 약수는 1, 2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x가 3이면 약수는 1, 3. x가 4면 약수는 1, 2, 4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건 함수인가요? 네, 함수가 아닙니다. 자,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1, 2, 3, 4로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하나로 정해집니까? 아니죠. 안 정해지죠. 그죠? 두 개씩, 뭐 세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오직 하나씩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x가 있고요. 자, y가 있는데, 자, 이 y는 x보다 작은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x가 1이면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네, 없죠. 특정이 안 되고요. 자, x가 2면 1보다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자, 1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자, x가 3이면요.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가 있지 않겠습니까? 1, 2. 그죠? x가 4면요.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이 있겠죠. 그래서 자, 1, 2, 3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함수인가요? 네, 함수가 아니죠. 자, x 값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에 따라서 y 값이 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2밖에 없고요. 1은 아예 없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왜? 오직 하나씩이라는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걸리는 겁니다. 자, 두 개가 있어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자,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식으로. 자, 2번. 자, 표현. 자, 또 다른 함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세발 자전거가 있고요. 자, 여기는 자, 바퀴 수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세발 자전거가 한 대면 바퀴가 3개, 세발 자전거가 2개면 2대면 바퀴가 6개, 세발 자전거가 3대면 바퀴가 9개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세발 자전거를 x라고 하고 바퀴 수를 y라고 하면 자, x와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 y 값은 x의 3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3x라고 쓸 수 있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요 한 변의 길이를 자, x라고 하고 자, 이 전체의 넓이를 자, y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x 자, y. 자, 여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둔 거고요. 자, 여기 전체 이 정사각형입니다. 이거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자, y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는요. 넓이는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3이면요. 넓이가 넓이가 3의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는 넓이가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와 y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y는 x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자, 이 x값과 y값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일반적으로 관계가 있어 라고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y는 fx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써볼까요? 자, y는 자, fx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를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f라는 것은 또 연유가 있는데 자, 펑션의 약자거든요. 펑션. 자, 이 펑션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 기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뜻으로 관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관계 나왔지 않습니까? 함수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x와 y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 있는지는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함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함수라는 단어는 자, 여기서 함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물함 아니면 자, 군함처럼 이 함자는 어떤 그릇 같은 걸 뜻합니다. 뭘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수는 뭡니까? 1, 2, 3, 4 같은 수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함수라는 뜻은 수를 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f라는 것은 자, 여기 x가 여기 1, 2, 3, 4 같은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f1, 자, f2, f3, 자, f4처럼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를 담고 있다고 해서 함수라고 불러준다고 예, 옛날에 들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수값이라는 걸 공부를 해볼 텐데요. 함수값은 단순히 용어 정리에 해당이 되죠. 자, 함수값이라는 것은 자, 이러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y값들을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y값들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은 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1일 때 y값은 f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을 f1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x가 2일 때 자, y값은 자, x가 2일 때 자, y값은 자, 이렇게 될 거니까 f2가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3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x가 3이면 3일 때의 y값은 자, f3 아닙니까? 이게 함수값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함수의 뜻. 자, 창민이는 학교에 갈 때 1분에 60m 속력으로 걷는다고 한다. x분 동안 걸은 거리를 y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완성하시오. 자, 1분에 60m의 속력으로 창민이는 걷습니다. 자, x분 동안 걸은 거리를 y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분에 60m를 걸으니까 1분에 60m를 걷겠죠. 그죠? 자, 2분 동안은요. 120만큼 걷겠죠. 3분은 180m 걸을 거고요. 4분 동안은 240m를 걷겠죠. 그죠? 자, 오른쪽 표를 완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써보면 어떻습니까? y는 60x라고 쓰면 되겠죠. x에 1을 대입하면 자 y가 60이 되고 x에 2를 대입하면 자 y가 120이 되니까 자 y는 60x라고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아까 함수 뜻이 뭐였나요?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관계에 있을 때 자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 이 관계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번 볼까요?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1번 자연수 x의 약수 y라고 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자, 여기는 자연수, 여기는 약수. 이렇게 나타내면 1의 약수는 1이고 2의 약수는 1, 2고요. 3의 약수는 1, 3이고 4의 약수는 1, 2, 4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약수라는 것은 자, 이 자연수 하나에 대해서 자, 1은 약수 하나만 있지만 2부터는 약수는 무조건 2개 이상이 있죠. 그죠? 그래서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함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함수의 뜻이 뭐였죠?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자, 이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연수에 대해서 약수는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y라고 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x, 자, 요 길이가 x죠, 그죠? 자, 그럴 때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게 되면 자, 둘레는 x가 4개 있는 셈이니까 4x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x 값이 정해지면 y 값도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관계에 있으니까 자, 2번은 자,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3을 볼까요?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라고 했어요. 자, 3번을 여기 쓸까요? 여기 자연수라고 쓰고요. 여기는 자, 자연수보다 작은 자연수 y. 자, y라고 합시다. 여기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x가 1이면 자, y는 없죠, 그죠? 네, 없고요. x가 2면 y가 자, 1이 생기고요. x가 3이면 자, 1, 2가 생기고 x가 4면 자, 1, 2, 3이 생기죠. 자, 이처럼 자,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집니까?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자, 2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개씩, 하나씩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없는 것도 안 되고 2개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을 봅시다. 자, 자연수 x를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 x가 있고 여기 나머지 y가 되겠죠. 자, 자연수가 1이면 나머지가 1이고 자연수가 2면 나머지가 2고 자연수가 3이면 나머지가 3이고 자연수가 4면 나머지가 4고 자연수가 5면 나머지가 0이고 자연수가 6이면 나머지가 1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고 있죠. 4번은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자, 5번 볼까요? 물 10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 Y 리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명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양 Y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10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이 있다면 10리터를 두 사람이 나눠 마실 거니까 5리터가 되겠죠. 세 사람이 있다면 세 명이서 10리터를 나눠 마실 거니까 3분의 10리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이 있으면 4분의 10리터가 되겠죠. 그죠? 이처럼 X값이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고 있죠. 그래서 5번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뜻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함수의 뜻은 뭐라고요?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볼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함수값 구하기인데요. 함수값을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닭과 다리 사이의 관계 볼까요? 닭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닭이 한 마리면 다리가 2개, 닭이 2마리면 다리가 4개, 닭이 3마리면 다리가 6개, 닭이 4마리면 8개. 이렇게 가죠. 그죠? 닭을 X라고 하고 다리를 Y라고 하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네, Y는 2X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2, 4, 6, 8 이 X에 의해서 결정되는 Y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 함수값은 X에 1을 대입하면 2가 될 거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4가 될 거고요. X에 3을 대입하면 6이 될 거고 X에 4를 대입하면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 식을 일반적으로 y는 fx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요거는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라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f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4는 이 2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f2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이라는 것은 3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6을 F3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8은 4를 여기 X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기 때문에 F4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함수 fx는 3x 플러스 6에 대하여 f-1 더하기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f-1이라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겁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면 여기 자리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더하기 6이 되니까 F1은 3이 되겠죠. F2는 어떻습니까? F2는 이 자리에 2를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여기에도 2를 대입할 거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6이 되고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F2는 12. 그래서 F-1 더하기 F2는 15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볼까요? 함수 fx는 x분의 9에 대하여 이 f6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f6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6을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6을 대입하면 같은 문자가 있는 여기에도 6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f6은 어떻게 됩니까? F6은 6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6은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F6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2를 곱한 셈 아닙니까? 여기에 2를 곱한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 F6은 2 곱하기 자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약분을 하게 되면 자 3만 남죠, 그죠? 그래서 값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3번 봅시다. 3번은 fx는 2x 플러스 1에 대하여 fa는 11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fa는 11이다 라는 건데요, 요 모양은 요 x 자리에 a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fa는 11이라고 할 때 요 fa는 자 여기에 a를 집어넣은 거니까 2a 플러스 1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a 플러스 1은 자 1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1이 넘어가고 자 2로 나누게 되면 a는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4번 봅시다. 자, 함수값이 주어질 때 미지수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fx가 자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그럴 때 f-2가 -9일 때 자 1번은 a 값을 구해보라는 것이고 2번은 f1, f2, f3의 값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먼저 f-2에 주목을 해봅시다. f-2라는 것은 요 x 자리에 -2를 대입한 것과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2를 대입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2를 대입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f 자, -2는 -2a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f-2가 얼마라고요? 네, -9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얼마다? -9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풀어볼까요? 네. 자, -3이 넘어가게 되면 자, +3이 되고 계산하게 되면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2a는 -6이 되고 양변을 자, -2로 나누게 되면 자, a는 3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는 3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a 값을 알았으면 fx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자 fx는 자 3x-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 식에 자 1을 대입하면 자 f1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자 f2가 될 거고 3을 대입하면 f3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봅시다. 1을 대입하면 여기 1을 대입하면 여기도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곱하기 1 빼기 3이어서 0이 되겠군요. 그래서 F1은 0이 되고요. F2는 어떻습니까? F2는 여기에 2를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2를 대입하는 거죠.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6 빼기 3 3이죠. 이렇게 될 거고요. F3은 어떻습니까? F3은 여기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에 3을 똑같이 대입해야 되겠죠. 3, 3은 9 빼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0, 3, 6이니까 합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